대단한 세사 대세 이명입니다. 초안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항우가 작은아버지 항현과 함께 초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요 앞 시간에는 유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방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인물됨을 갖고 있었으며,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가정을 어떻게 꾸렸는지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유방이 군대를 일으키는 본격 활동을 개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방이 거병하기 이전에 몇 가지 좀 기이한 일들이 있어요. 그 에피소드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들을 이제 들으시다 보면, 아, 유방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좀 비범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좀 이야기들이 편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방이라는 인물이 정장이라는 관직에 있었죠. 폐현 땅의 정장으로서 하급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하급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부하한테 어느 날 설현 땅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어떤 심부름을 보내냐면, 가서 대나무를 하나 가지고 오게 해요. 그래서 왜 굳이 설현 땅 대나무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나무를 가지고, 큰 대나무를 이제 잘라서 대나무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은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머리에 쓰고 다녔다고 해요. 뭐 희한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다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나무 관을 유씨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유계, 유방이죠. 유방, 유계가 머리에 쓰고 다녔다. 그래서 유씨관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도 머리에 이걸 자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황제 되기 전부터 머리에 이런 독특한 걸 쓰고 다닌 건 어떤 뭐 자신감의 표현, 뭐 자의식의 표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나 남들과 달라, 나는 어떤 뭐 머리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야, 뭔가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에피소드, 이 유방이 정장의 역할을 하면서 어느 날 임무를 맡아서 하나 수행하게 되는데, 어떤 임무였냐면 폐현 땅의 죄수들을 이끌고 여산 지방으로 가서 노역 동원을 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폐현 땅의 죄수들을 이끌고 여산 공사장으로 가게 되는데, 당시 이 여산에는요, 아마도 진시황릉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릉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을 데리고 가는 그러한 임무를 유방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폐현 땅의 죄수들을 이끌고 이제 여산 지역으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 점점 죄수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게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이대로 여산 땅에 갔다가는 애들 다 도망가고 없겠는데? 그럼 가서 나는 처벌받겠는데? 그럼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전에 진승 오광 얘기 말씀드릴 때, 진승과 오광이 이렇게 가다가 제 시간에 못 가게 돼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라이, 가서 처벌받는데 그냥 나라나 엎어보자, 이러면서 봉기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방은 봉기하는 그런 건 아니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죄수들한테, 남아있는 죄수들한테, 야, 너네 다 도망쳐, 나도 도망칠란다, 이렇게 해서요, 죄수들 다 풀어주고 자기도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유방이 이렇게 도망을 칠 때 죄수들 중에 한 10여 명이 끝까지 이제 유방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피신을 했다고 해요. 도망을 쳤는데, 어느 날 유방이 이렇게 피신을 하다가 밤에 술을 진탕 처먹은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이제 가다가 좁은 길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길이 이제 뭐 밤이니까 어둡고 길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이제 무리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네가 살살살살 앞에 가면서 이렇게 좀 길들 좀 살펴봐 라면, 마치 정찰병처럼 한 명을 미리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이제 앞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좁은 길인데 커다란 뱀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유방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저 길에 커다란 뱀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유방이, 뭐 뱀이 무서워서 못 가? 장사가 가는 길을 누가 막으랴.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뭐 대장부 이런 의미입니다. 대장부 가는 길을 누가 막느냐 하면서 가가지고요, 뱀이 있는데 칼을 뽑아들고 뱀을 두 동강 내서 죽여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그 길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근데 조금 가다가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벌러덩 들어 누워서 잡니다. 누워 있는데, 자, 이 무리들 중에 뒷부분에 있었던 사람이 이게 뒤에 오다가 이제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 그 뱀 죽은 자리에서 한 노파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노파한테 가서, 아니 할멈 왜 울고 계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멈이 뭐라고 그러냐면, 방금 이 자리에서 누가 내 아들을 죽였소? 그러고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죠. 아니, 아들이 죽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물어봤더니 이 할멈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내 아들이 백제의 아들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백제는요,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그 백제가 아니고 흰 제왕이라는 뜻입니다. 흰색 제왕의 아들인데, 이 흰색 제왕의 아들이 뱀으로 변신하여 여기에 있었는데, 적제의 아들이, 자, 여기서 말하는 적제는 한자 그대로 생각을 하면은 붉은 제왕 이런 뜻입니다. 붉은 제왕의 아들이 이 백제의 아들을 죽였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백제, 즉 하얀 제왕이라는 것은 진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적제는 한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백제 아들이 적제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소라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유방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할멈이 울고 있는데 백제 아들이었대요, 아까 그 백사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적제 아들한테 죽은 거라네요. 그러면 유방, 당신은 적제의 아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유방이 몹시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아, 유방이 뭔가 다른 힘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 보다라며 두려워하고 뭐 공경하고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방은 이제 무리를 이끌고 계속 피신을 해서요, 어느 산속 계곡 속에 가서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산속에서도 위치를 이렇게 종종 바꿨는데, 위치를 이렇게 바꿀 때마다 이 유방의 부인 여치가 이 남편을 잘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치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공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치가 남편이 있는 곳을 자주 찾아왔다고 해요. 뭐 밥을 갖다 줬을 수도 있고, 뭐 빨래를 뭐 해줬을 수도 있고 뭐 한데, 아무튼 여치가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자기 아내한테.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날 잘 찾아와? 나 이렇게 숨어 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여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산 근처에 오면 당신이 있는 곳에는 운기가 서려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유방이 있는 곳에는 구름의 기운이 항상 이렇게 모여서 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잘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숨어 있는데 맨날 구름이 거기 모여있으면 이게 숨어 있는 겁니까? 아무튼 그래서 찾아왔다. 그래서 유방에게는 신기한 기운이 넘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유방에 대해서 좀 신비하게 사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진실일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기의 서술을 통해서 유방은 남다른 인물이었다, 한나라는 이런 남다른 기운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 탄생한 나라이다, 이렇게 한나라 때 쓰여진 사기가 유방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를 위한 역사 기록이 주로 대부분을 이루다 보니 유방도 승자다 보니 이렇게 신기한 기운이 넘쳤던 인물인 것으로 계속 묘사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 유방이 폐공이 되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이라는 말은요, 폐현 땅의 주인, 폐현 땅의 지도자, 이런 의미를 담게 되는데, 이 숨어있는 유방이 어떻게 폐현 땅의 지도자가 되는지 그 스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방이 이렇게 피신하고 있던 당시가 진나라 시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 호해가 황제가 된 첫 해였습니다. 기원전 209년이었어요. 당시는 진승오광의 난이 막 일어나서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진승오광의 난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과거 제후국들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항우의 작은아버지 항양이 초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항양이 재건했다는 초나라가 과거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초나라입니다. 진나라한테 망했던 초나라를 그 초나라의 항씨 가문이 다시 살려놓은 거거든요. 재건한 것이거든요. 당시 이 초나라뿐만 아니라 연나라, 제나라 등등 과거 진나라한테 망했던 전국시대의 여러 나라들이 재건이 막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후국들이 새로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승 세력이 전국을 휩쓸면서 여기저기 농민봉기 세력들을 호응하는 각지의 반란이 덩달아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폐현 땅의 혈령이 두려웠습니다. 폐현 땅의 이 혈령이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각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농민들이 자기네 마을의 혈령을 죽여서 진승편에 막 가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현 땅의 이 혈령도 우리 백성들이 나 죽여서 진승편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진나라를 배반하고, 이 사람 진나라 관리잖아요. 내가 진나라를 배반하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진승편으로 가야겠다.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폐현 땅의 혈령의 부하들 중에, 관리들 중에 소하와 조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두 인물이 말리는 겁니다. 혈령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혈령님은 어차피 진나라 관리인데 혈령님이 진나라 배반하고 백성들한테 진승한테 가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것이고 잘 안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밖에 도망쳐 나가 있는 인물들 중에 쓸만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리더로 삼아서 진승편에 가담하십시오. 이렇게 권한 거예요. 폐연의 이 혈령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네 마을에서 그렇지 않아도 유방이라는 인물이 지금 밖에 도망쳐 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 그럼 유계를 불러오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계의 친구 번쾌를 불러다가 이 번쾌한테 유방을 찾아서 데려오도록 시킵니다. 자, 번쾌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바로 요 앞에는 소하와 조참이라는 인물도 나왔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유방의 훗날 엄청난 부하가 되고요, 한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소하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하와 조참이 폐연의 혈령을 막 설득을 했잖아요. 소하는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소하라는 인물 나왔을 때 이름 기억해 두세요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소하가 지난 시간에 어떤 장면에서 나왔냐면은 여공 축하 파티할 때 입구에서 그 기부금 명단 적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 명단에 유방이 가짜로 1만 전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공이 막 유방을 대접할 때 가서 쟤는 말만 잘하지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라고 유방을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이 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하는요, 훗날 한나라의 개국공신이 됩니다. 개국공신도 그냥 개국공신이 아니라 1등 가장 높은 개국공신으로 올라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소하가요, 초안전쟁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군량미 조달하고 군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보내고 이런 후방에서 살림을 담당하면서 여기저기 군대 보내고 군량미 조달을 잘 했던 인물이 바로 소하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위기에 빠졌던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군대를 보내고 군량미를 보내면서 역할을 해줬던 인물이 소하예요. 그래서 한나라 건국 이후 그 사람이, 소하가 바로 최고의 공신 자리에 올라서 막대한 그런 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참이라는 인물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 조참도 한나라의 개국공신이에요. 소하 바로 아래 2등으로 높은 그런 공신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조참이라는 인물은 초안전쟁 당시에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투를 벌였던 인물입니다. 초안전쟁이 끝난 후 조참의 몸에는 70여 개의 상처가 남아있을 정도로 전장터에서 계속 살았던 인물이 조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논공행상할 때 사실은 조금 문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참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계속 싸웠는데 후방에서 살림하고 뭐 숫자나 계산하던 소하가 1등 공신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불만을 갖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쾌. 번쾌는요, 원래 유방의 친구이고요, 폐현 땅에서 개백정이었습니다. 개도살업자였어요. 개고기 판매상이었습니다. 이런 번쾌가요, 훗날 유방의 개국공신이 되죠. 한나라 개국공신이 되고요, 초안전쟁 때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무장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들은요,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스토리에 이 유방의 또 멋있는 그런 부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번쾌가 유방을 찾아서 폐원 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방은 이제 피신 생활을 하면서 세력이 좀 커진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한 뭐 몇백 명 이렇게 거느리고 오게 되는데, 유방 세력이 폐원 땅에 다가오게 되자 폐원의 혈령이 갑자기 딴 마음을 먹습니다. 이 유방에 대해서 의심하고 딴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저것들이 들어와서 변란을 일으키고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폐원의 성문을 닫고 유방을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유방을 추천했던 소하와 조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채고 죽음을 느낀 소하와 조참이, 야, 이거 여기 우리 이러고 있다간 죽겠는걸?
이렇게 느끼고 이 사람들이 성벽을 넘어서 도망을 쳐서 유방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유방이 성 밖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비단에다가 편지를 써서 화살에 묶어서 성 안으로 쏴서 날려 들려보냅니다. 그 비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비단에 쓴 편지는요. 성 안에 있는 부로들 보라고 쓴 편지입니다. 사기의 부로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로는 그 성 안에 있는 뭐 어르신들, 뭐 유지들을 뜻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성 안에 어르신들 보세요라고 편지를 써서 날린 겁니다. 성 안에 부로들, 유지들이 그걸 펴서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진나라가 국가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그래서 여기저기 봉기가 일어나고 여기저기 제후국들이 다시 일어났는데 폐연에서 이렇게 당신들이 현령을 모시고 요대로 있으면 저 밖에 봉기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폐연의 현령을 죽이고 우리를 맞아들여서 저 봉기 세력에 호응을 합시다 라고 써서 안에 넣은 거예요. 이걸 읽어본 성 안의 부로들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부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폐연의 현령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 유방 세력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방을 맞아들이면서 부로들이 유방한테 폐연의 현령이 되어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유방이 여기서 이걸 거절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각지의 제후국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제후국들에 대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훌륭한 인물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리더를 세우지 못하면, 그런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단 한 번의 패배로도 땅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을까봐 그게 걱정된다. 나는 그래서 아니되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방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좀 훌륭한 인물들을 잘 뽑아서 추천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인물들이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 뭐 앞에 언급됐던 소하와 조참도 이름이 나왔는데 소하와 조참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로들, 거기 유지들이 회의를 해요. 그리고 내린 결론. 유방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니 유게 당신에게는 참 기이한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점을 쳤더니 점친 결과도 바로 당신으로 나왔어. 그러니 당신이 이 폐연의 현령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유방은 결국 이걸 수용하게 됩니다. 이래서 유방이 폐연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유방을 폐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유방은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깃발을 붉은색으로 다 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붉은색은 앞에 그 뱀 이야기에서 적재의 아들이라고 나왔던 그 이야기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을 상징하는 색깔을 이제 붉은색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폐연 땅에 그 부로들의 자제들, 폐연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2천에서 3천가량의 군대를 꾸리고 거느리게 됩니다. 자, 유방이 이렇게 폐연 땅에서 군대를 거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호른과 방요라는 땅을 또 공격도 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폐연 땅의 풍읍지역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유방이 거병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후의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